오늘의 주인공이신 기호 10번 권성동 후보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소속으로 나오니까 찬조 연설할 사람이 없어요. 공천을 받았으면 중앙당에 거물을 좀 모셔서 권성동이가 중앙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걸 좀 제 입으로 아닌 남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어서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당신이 가장 권성동이 잘하니까 한번 와서 연설 좀 해달라고 하니까 최초의 대중연설입니다. 잘했습니까? 진심이 전해졌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선거 네 번째 선거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시민들께서 저를 격려하고 지지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얼굴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를 드릴 때 사실 제 가슴 속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권성동이가 뭘 그렇게 잘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권성동이 당선을 위해서 권성동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시는구나. 정말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시민 한 분 한 분을 사랑하면서 존경하면서 제대로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강릉 발전을 위해서 저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정을 갖고 일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 가장 큰 목적은 제가 태어나서 자라고 결국 묻혀야 될 제 고향 강릉을 위해서 뭔가 요만한 일이라도 기여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국회의원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함께 힘을 합쳐주신 덕분에 그동안 우리 강릉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다 해냈습니다. 올림픽을 유치화해서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고 KTX 강릉선을 건설했고 이 위에 있던 지상철도를 지하에 묻고 이 월화거리를 조성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그토록 수건상이었던 경포 도립공원도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경포 습지를 더욱 홍보하기 위한 녹색 체험관도 제가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강릉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회 기반 시설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자마자 KTX 강릉선 올림픽 경기장 그 마무리되자마자 안일의 화력발전소 건설 이걸 쭉 10년 동안 이어오면서 많은 근로의 기회를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강릉에 많은 돈이 떨어지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서울로 보내줬는데 서울에 갔더니 코빼기도 안 보이고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 국회의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노력했습니다. 당에서는 전략기획본부장, 총선기획단장, 지방선거기획단장, 당 사무총장을 역임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국회에서는 법사위원회 간사,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각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간사를 역임했습니다. 청문회는 제가 한 10몇 번 청문위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국회의장 다음으로 고난이 세다는 법사위 영장도 역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의 폭주에 맞서서 가장 선두에 서서 제가 싸웠습니다. 제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으로 수사받고 재판받으니까 뭐 권성도이가 잘못한 게 있는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시민과 국민들이 많았습니다.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청탁했던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청탁 사실도 없습니다. 그리고 법리적으로 범죄가 구성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의 검찰은 저 권성동이가 문재인 정권을 계속해서 공격해대니까 제 발목을 잡기 위해서 죄도 없는 사람을 갖고 구속영장 청구에 재판을 받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법부가 살아있어서 1심 무죄, 2심 무죄가 난 것입니다. 원래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체포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을 구속하려면은 국회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모든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에서 동의가 되지 않도록 엄청나게 로비를 해가지고 부결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국회의원을 판사가 구속하고 싶어도 구속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도 구속영장 청구가 됐잖아요. 제 앞에 홍문정 의원, 염동열 의원 다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어요? 저는 체포동의안 표결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 떳떳하니까, 자신 있으니까, 당당하니까 그랬습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은 언론에서 뭐라 그럽니까? 방탄국회라 그럽니다. 방탄국회. 동료원들 감싸기, 제 식구 감싸기라 그럽니다. 저는 그런 비판을 당 원내대표에게 원내대표가 그런 비판을 듣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양당 민주당과 우리 당의 원내대표한테 국회를 열지 마라 그랬습니다. 내가 당당하게 법원에 내 발로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 그랬습니다. 제 기억에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됐는데 체포동의안 상정을 막고 제 발로 법원에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사람이 저가 최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아직 권성도이가 강원랜드 채용 청탁을 했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2012년도에 대선에서 맞붙었죠. 그때 제가 문재인 후보의 부도덕성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정감사에서 줄기차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완종 의원이 무슨 저 뇌물 줬다고 이렇게 하면 자살한 사건 알고 있죠? 성완종 의원이라는 분이 노무현 정부 1년차 때 사면 받고 마지막 5년차 때 사면을 받아요. 이거 결국 나중에 누가 부탁했냐 했더니까 노건평이가 부탁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성완종 의원이 사망하고 난 후에 노무현 정부에서 어떻게 2번 사면을 해줬냐, 이걸 갖고 기자가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표한테 물었더니 문재인 민주당 대표가 뭐라 그랬는지 압니까? 이거 청와대에서 한 게 아니라 법무부에서 한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자기가 관여된 걸 숨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파고들어 가지고 기자회견을 5번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첫 번째는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마지막 때는 당시 비서실장이 이 문제를 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시켜서 했는데도 마치 청와대는 관계가 없고 법무부에서 한 것처럼 호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부도덕하다, 거짓말하지 마라 문재인이, 제가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있겠습니까? 그 바람에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으로 저를 엮어 넣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뭐 문재인 대통령 인기가 올라간다 그래요. 근데 이 코로나 사건으로 국민들의 귀와 눈과 의식이 조금 가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 이미 문재인 정권은 경제와 민생을 완전히 막혔습니다. 안보를 파탄냈습니다. 외교적으로 무능함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니까 마치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망가진 것으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착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맞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국 사건으로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정식적으로 얼마나 피곤하게 만들었습니까? 이러한 무능하고 부패한 문재인 정권을 우리가 규탄해야 됩니다, 여러분.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는 바람에 그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소상공인들이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는 나빠질 대로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걷어들인 세금을 마구 뿌리고 있어요. 마구 뿌려. 자기 주머니 돈이 아니라고 마구 뿌립니다. 5년 후에, 임기 끝난 후에 나라가 결단 나든 말든 내가 알 바가 아니다 이러면서 세금을 막 뿌리기 시작합니다. 이 세금을 막 뿌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라가 망하지. 결국은 미래 세대들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이 20대 30대 젊은이들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이거 갖기 위해서 허리가 휩니다. 만약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이라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마구 뿌릴까요? 아까워서 쓸 수가 없죠. 아까워서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지 돈이 아니고 국민 돈이라고 자기가 생색을 다 내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세금 주도 성장에 대해서 우리 모두 규탄합시다, 여러분. 그리고 주 52시간 근로제,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이 근로시간 단축이 너무 급격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대기업부터 중견기업, 중소기업, 그다음 자영업 이렇게 단계적으로 시차를 두고 이 주 52시간 근로제를 채택을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채택하다 보니까 경기가 너무 나빠졌어요. 이러한 무능한 문재인 정권을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또 안보는 어떻습니까? 안보는 어때요?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북한이 미사일을 수십 발을 쐈어요. 수십 발. 박근혜 정부 때는 미사일 5발밖에 안 쐈어요. 북한이 5발. 이명박 정부 때도 미사일 한 12발 쐈어요.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60발인가 70발을 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반응은 뭡니까? 평화를 외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는 정권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행사장마다 나타나는 친구인데 그냥 약방의 감초 같은 친구니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고. 그리고 우리 강릉은 안보 때문에 희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철책이 쭉 있는 바람에 관광자원 개발도 힘들었고요.
또 우리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군 비행장이 있는 바람에 소음 피해도 컸지만은 또 이 도심부가 고도 제한에 걸려가지고 제대로 된 빌딩, 고층 빌딩을 못 만드는 그런 우리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희생한 시민들이 우리 바로 강릉 시민들입니다. 이런 강릉 시민 국민을 위해서 정부가 제대로 된 힘이 있어야 평화를 유지하는데 그 힘을 과시할 힘을 보여줄 생각은 안 하고 그저 북한의 구걸이에요. 구걸. 이거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우리가 북한 김정은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는 또 어떻습니까? 코로나 사태 때는 안 보는 북한 눈치 보기 하다가 코로나 사태 초기에 중국 눈치 보기 했죠. 초기부터 국경을 봉쇄하고 중국발 애국인들이 입국을 금지했으면은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확산이 안 됐을 겁니다. 그걸 그냥 자유로운 왕래를 놔두다 보니까 신천지 교인들이 뭐 중국 갔다 와서 대구 경북에는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저 난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다가 중국이 이제 애국인들 출입을 금지하니까 이제서야 애국인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금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북한 눈치 보기, 중국 눈치 보기 하는 이 문재인 정권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국민 눈치 보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당선이 되면은 바로 미래통합당에 들어갈 겁니다. 미래통합에 들어가서 야당 지도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폭정과 폭주를 막아낼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공천을 당연히 받을 줄 알았어요. 제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못합니까? 말을 못합니까? 논리가 딸리는 사람입니까? 여기 기자들도 와 계시지만은 우리 당을 출입하는 많은 기자들이 그리고 우리 당의 사무처 미래통합당의 사무처 직원들이 그리고 동료 의원들이 21대 국회 원내대표 1순위로 꼽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주광덕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바와 같이 의정활동 능력이 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차기 원내대표 1순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강릉 발전을 위한 사업과 예산을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구민 모두가 권성도의 4.3 만들어서 크게 키우자, 큰 인물을 만들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권성동이를 공천에서 배제하고 강릉에서 단 하루도 국회의원 시켜달라고 활동하지 않은 사람을 낙하산으로 내리꽂았습니다. 강릉 시민의 자존심을 무참하게 짓밟았습니다. 강릉 시민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민들로부터 직접 선택을 받기 위해서 무소속 출마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무모한 도전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도의원 12분이 전원이 시도의원 12분 전원이 저희 무소속 출마를 지지 격려하면서 함께 탈당을 결행해 주셨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께서 아직도 나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다, 내가 일본군과 싸워서 승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저에게는 12명의 시의원님과 도의원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국회의원이 탈당하니까 시도의원이 전부 탈당한 것이 뭐 대단한 일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한 대한민국 정치사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탈당을 했다 해서 12명의 그 시도의원 전원이 탈당한 사례를 저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왜? 시의원님들도 정치인이고 도의원님들도 정치인입니다. 제가 무소속으로 나갈 때 권성동이가 지지율 1위를 달리라는 것을 예상했던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의 강릉 공천이 부당하다, 불법이다,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권성동과 함께 탈당을 결행해 주신 시도의원 여러분들께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는 탈당을 할 수가 없어요. 잘라줘야 되는데 안 잘라주니까 당정은 있지만 사실상 탈당을 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분의 시도의원들과 또 수많은 자원봉사자, 제가 알든 모르든 권성동이는 사선 만들어서 강릉발전 앞당겨보자, 문재인 정권 복주를 막아보자라는 수많은 시민들께서 도와주시는 바람에 오늘의 권성동이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신 기호 10번 권성동 후보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소속으로 나오니까 찬조 연설할 사람이 없어요. 공천을 받았으면 중앙당에 거물을 좀 모셔서 권성동이가 중앙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걸 좀 제 입으로 아닌 남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어서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당신이 가장 권성동이 잘하니까 한번 와서 연설 좀 해달라고 하니까 최초의 대중연설입니다. 잘했습니까? 진심이 전해졌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선거 4번째 선거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시민들께서 저를 격려하고 지지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얼굴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를 드릴 때 사실 제 가슴 속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권성동이가 뭘 그렇게 잘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권성동이 당선을 위해서, 권성동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시는구나. 정말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시민 한 분 한 분을 사랑하면서 존경하면서 제대로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강릉 발전을 위해서 저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정을 갖고 일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 가장 큰 목적은 제가 태어나서 자라고 결국 묻혀야 될 제 고향 강릉을 위해서 뭔가 요만한 일이라도 기여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국회의원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함께 힘을 합쳐주신 덕분에 그동안 우리 강릉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다 해냈습니다. 올림픽을 유치화해서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고 KTX 강릉선을 건설했고 이 위에 있던 지상철도를 지하에 묻고 이 월화거리를 조성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그토록 수건상이었던
경포 도립공원도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경포 습지를 더욱 홍보하기 위한 녹색 체험관도 제가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강릉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회 기반 시설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자마자 KTX 강릉선 올림픽 경기장 그 마무리되자마자 안일의 화력발전소 건설, 이걸 쭉 10년 동안 이어오면서 많은 근로의 기회를,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강릉에 많은 돈이 떨어지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서울로 보내줬는데 서울에 갔더니 코빼기도 안 보이고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 국회의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노력했습니다. 당에서는 전략기획본부장, 총선기획단장, 지방선거 기획단장, 당 사무총장을 역임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국회에서는 법사위원회 간사,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각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간사를 역임했습니다. 청문회는 제가 한 10몇 번 청문위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장 다음으로 고난이 세다는 법사위원장도 역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의 폭주에 맞서서 가장 선두에 서서 제가 싸웠습니다. 제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으로 수사받고 재판받으니까 뭐 권성도이가 잘못한 게 있는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시민과 국민들이 많았습니다.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청탁했던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청탁 사실도 없습니다. 그리고 법리적으로 범죄가 구성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의 검찰은 저 권성동이가 문재인 정권을 계속해서 공격해대니까 제 발목을 잡기 위해서 죄도 없는 사람을 갖고 구속영장 청구에 재판을 받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법부가 살아있어서 1심 무죄, 2심 무죄가 난 것입니다. 원래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체포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을 구속하려면은 국회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모든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에서 동의가 되지 않도록 엄청나게 로비를 해가지고 부결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국회의원을 판사가 구속하고 싶어도 구속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도 구속영장 청구가 됐잖아요. 제 앞에 홍문정 의원, 염동열 의원 다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어요? 저는 체포동의안 표결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 떳떳하니까, 자신 있으니까, 당당하니까 그랬습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은 언론에서 뭐라 그럽니까? 방탄국회라 그럽니다. 방탄국회. 동료원들 감싸기, 제 식구 감싸기라 그럽니다. 저는 그런 비판을 당 원내대표에게 원내대표가 그런 비판을 듣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양당 민주당과 우리 당의 원내대표한테 국회를 열지 마라 그랬습니다. 내가 당당하게 법원에 내 발로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 그랬습니다. 제 기억에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됐는데 체포동의안 상정을 막고 제 발로 법원에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사람이 저가 최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아직 권성도이가 강원랜드 채용 청탁을 했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2012년도에 대선에서 맞붙었죠. 그때 제가 문재인 후보의 부도덕성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정감사에서 줄기차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완종 의원이 무슨 저 뇌물 줬다고 이렇게 하면 자살한 사건 알고 있죠? 성완종 의원이라는 분이 노무현 정부 1년차 때 사면 받고 마지막 5년차 때 사면을 받아요. 이거 결국 나중에 누가 부탁했냐 했더니까 노건평이가 부탁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성완종 의원이 사망하고 난 후에 노무현 정부에서 어떻게 2번 사면을 해줬냐, 이걸 갖고 기자가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표한테 물었더니 문재인 민주당 대표가 뭐라 그랬는지 압니까? 이거 청와대에서 한 게 아니라 법무부에서 한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자기가 가져된 걸 숨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파고들어 가지고 기자회견을 5번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첫 번째는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마지막 때는 당시 비서실장이 이 문제를 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시켜서 했는데도 마치 청와대는 관계가 없고 법무부에서 한 것처럼 호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부도덕하다, 거짓말하지 마라 문재인이, 제가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문파들이 권성동이를 이뻐했겠습니까? 미워했겠습니까? 그 바람에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으로 저를 엮어 넣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뭐 문재인 대통령 인기가 올라간다 그래요. 근데 이 코로나 사건으로 국민들의 귀와 눈과 의식이 조금 가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 이미 문재인 정권은 경제와 민생을 완전히 막혔습니다. 안보를 파탄냈습니다. 외교적으로 무능함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니까 마치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망가진 것으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착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맞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국 사건으로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정식적으로 얼마나 피곤하게 만들었습니까? 이러한 무능하고 부패한 문재인 정권을 우리가 규탄해야 됩니다, 여러분.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는 바람에 그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소상공인들이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는 나빠질 대로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걷어들인 세금을 마구 뿌리고 있어요. 마구 뿌려. 자기 주머니 돈이 아니라고 마구 뿌립니다. 5년 후에, 임기 끝난 후에 나라가 결단 나든 말든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다 이러면서 세금을 막 뿌리기 시작합니다. 이 세금을 막 뿌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라가 망하지. 결국은 미래 세대들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이 20대 30대 젊은이들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이거 갖기 위해서 허리가 힙니다. 만약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이라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마구 뿌릴까요? 아까워서 쓸 수가 없죠. 아까워서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지 돈이 아니고 국민 돈이라고 자기가 생색을 다 내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세금 주도 성장에 대해서 우리 모두 규탄합시다, 여러분. 그리고 주 52시간 근로제,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이 근로시간 단축이 너무 급격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대기업부터 중견기업, 중소기업, 그다음 자영업
이렇게 단계적으로 시차를 두고 2주 52시간 근로제를 채택을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채택하다 보니까 경기가 너무 나빠졌어. 이러한 무능한 문재인 정권을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까, 여러분? 또 안보는 어떻습니까? 안보는 어때요?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북한이 미사일을 수십 발을 쐈어요. 수십 발. 박근혜 정부 때는 미사일 5발밖에 안 쐈어요. 북한이 5발. 이명박 정부 때도 미사일 한 12발 쐈어요.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60발인가 70발을 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반응은 뭡니까? 평화를 외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는 정권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행사장마다 나타나는 친구인데 그냥 약방의 감초 같은 친구니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고. 그리고 우리 강릉은 안보 때문에 희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철책이 쭉 있는 바람에 관광장 개발도 힘들었고요. 또 우리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군 비행장이 있는 바람에 소음 피해도 컸지만은 또 이 도심부가 고도 제한에 걸려가지고 제대로 된 빌딩, 고층 빌딩을 못 만드는 그런 우리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희생한 시민들이 우리 바로 강릉 시민들입니다. 이런 강릉 시민 국민을 위해서 정부가 제대로 된 힘이 있어야 평화를 유지하는데 그 힘을 과시할 힘을 보여줄 생각은 안 하고 그저 북한이 구걸해요. 구걸. 이거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우리가 북한 김정은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는 또 어떻습니까? 코로나 사태 때는 안보는 북한 눈치 보기 하다가 코로나 사태 초기에 중국 눈치 보기 했죠. 초기부터 국경을 봉쇄하고 중국발 외국인들이 입국을 금지했으면은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확산이 안 됐을 겁니다. 그걸 그냥 자유로운 왕래를 놔두다 보니까 신천지 교인들이 뭐 중국 갔다 와서 대구 경북에는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저 난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다가 중국이 이제 외국인들 출입을 금지하니까 이제서야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금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북한 눈치 보기, 중국 눈치 보기 하는 이 문재인 정권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국민 눈치 보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당선이 되면은 바로 미래통합당에 들어갈 겁니다. 미래통합에 들어가서 야당 지도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폭정과 폭주를 막아낼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공천을 당연히 받을 줄 알았어요. 제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못합니까? 말을 못합니까? 논리가 딸리는 사람입니까? 여기 기자들도 와 계시지만은 우리 당을 출입하는 많은 기자들이 그리고 우리 당의 사무처 미래통합당의 사무처 직원들이 그리고 동료 의원들이 21대 국회 원내대표 1순위로 꼽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주광덕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바와 같이 의정활동 능력이 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차기 원내대표 1순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강릉 발전을 위한 사업과 예산을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구민 모두가 권성도의 4.3 만들어서 크게 키우자.
하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권성동이를 공천에서 배제하고 강릉에서 단 하루도 국회의원 시켜달라고 활동하지 않은 사람을 낙하산으로 내리꽂았습니다. 강릉 시민의 자존심을 무참하게 짓밟았습니다. 강릉 시민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민들로부터 직접 선택을 받기 위해서 무소속 출마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무모한 도전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도의원 12분이 전원이 저희 무소속 출마를 지지 격려하면서 함께 탈당을 결행해 주셨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께서 아직도 나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다. 내가 일본군과 싸워서 승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저에게는 12명의 시의원님과 도의원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국회의원이 탈당하니까 시도의원이 전부 탈당한 것이 뭐 대단한 일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한 대한민국 정치사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탈당을 했다 해서 12명의 그 시도의원 전원이 탈당한 사례를 저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왜? 시의원님들도 정치인이고 도의원님들도 정치인입니다. 제가 무소속으로 나갈 때 권성동이가 지지율 1위를 달리라는 것을 예상했던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의 강릉 공천이 부당하다, 불법이다,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권성동과 함께 탈당을 결행해 주신 시도의원 여러분들께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는 탈당을 할 수가 없어요. 잘라줘야 되는데 안 잘라주니까 당정은 있지만 사실상 탈당을 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분의 시도의원들과 또 수많은 자원봉사자, 제가 알든 모르든 권성동이를 사선 만들어서 강릉발전 앞당겨보자, 문재인 정권 복지를 막아보자라는 수많은 시민들께서 도와주시는 바람에 오늘의 권성동이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공동으로 실시한 세 개의 여론조사에서 4명 중에서 4등을 한 후보가 바로 미래통합당이 선정한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공천 결과가 잘못된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강릉 시민을 우습게 한 겁니다. 강릉 시민과 눈 한번 맞춰보지 않았던 사람을 공천했다고 해서 뽑아줄 강릉 시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선거는 우리 강릉시의 자존심, 시민의 자존심을 살리는 선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저와 민주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1, 2등을 다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수 후보 2분은 격차가 한참 떨어집니다. 아마 보수 후보 나머지 2분의 지지율, 여론조사 지지율을 합쳐면은 저하고 비슷하거나 저 지지율보다 조금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2분한테 표를 찍으면은 결국 민주당 후보를 도와주는 꼴이 됩니다. 권성동이가 예쁘든 권성동이가 밉든 간에 민주당 후보를 강릉의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간에 권성동이를 찍어야 민주당 후보가 낙선이 되고 권성동이가 당선이 돼서 당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당선이 되면 바로 입당 신청을 할 겁니다. 당으로 돌아가서 원내대표에 도전할 것입니다. 야당의 지도자가 돼서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폭주, 독주를 막는데 온몸을 던질 겁니다. 그리고 더 커진 정치적 위상으로 강릉 사업과 예산을 많이 따내서 풍요로운 강릉, 우리 시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강릉을 제가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 당선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노력하신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제가 당선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허벌판에 던져진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람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길을 지나가던 시민들께서 힘내세요. 우리가 지켜줄 겁니다. 최종 공천권자는 당이 아니라 우리 강릉 시민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줄 때마다 정말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겨우 참았습니다. 제가 삼선하는 동안에 제가 잘나서 국회의원이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무소속으로 나와서 돌아다니며 보니까 제가 잘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시민이 잘났고 위대하고 훌륭했기 때문에 저 권성동이가 삼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도움이 없이는 권성동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이번에 한없이 낮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거리에서 아침 저녁 인사할 때마다 허리 숙이고 제 마음속으로 되는 게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시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시민 여러분 제대로 섬기겠습니다. 이 세 마디를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속을 되뇌고 일어서서 이렇게 손을 흔들고 합니다. 정말 무소속 출마는 저를 더 성숙시키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고 저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저는 계기가 되었고 시민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를 체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 권성동이를 사선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지난 10년간 해온 것 더 이상으로 강릉 발전을 위해서 온몸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무대에서 강릉의 위상을 드높이고 강릉 시민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정치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위대한 강릉 승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강릉 시민의 자존심을 보여주십시오. 강릉이 오랜 전통과 역사, 문화를 가진 도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거가 끝나는 그날까지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시민 한 분 한 분을 뵙고 저희 진정성을 호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그 죽헌동에 가면은 그 모자정인가? 사모정이 있습니다. 사모정. 그 사모정이 강릉의 효사상, 전국의 효사상을 전파하기 위해서 만든 사모정입니다. 우리 강릉은 예부터 충묘의 계절이 충묘의 고장이고
예술의 고장이고 문화의 고장입니다.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어르신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또 젊은 분들도 와 계십니다.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또 효 사상을 더욱더 선양하는 그런 멋진 강릉 시민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장사하시는 우리 상인 여러분들 좀 소란을 피웠는데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저 권성동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여러분.